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남북녀 김문아TV의 김문아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1월의 마지막 한 주도 시작되었는데요. 네, 비록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요즘 들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많은 사랑과 응원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얼굴이 변했다, 네, 성형을 했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늘의 맹세코 저는 얼굴에 단 한 번도 성형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 부모님이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주신 얼굴로 네,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랑,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희 집 속설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 집은 이제 딸만 3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맏딸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이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셨잖아요. 저희 집도 이제 딸만 있다 보니까 아마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셨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친구분이 점을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가셨대요.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그랬대요. 내가 지금 딸만 3명을 낳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하니까 점쟁이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앞으로 딸을 둘을 더 낳아야 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딱 듣고 어이가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 큰 다음에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농담으로 그때 딸을 둘을 더 넣고 아들을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외로워 보이시는데 그때 떡돌 같은 아들을 딱 나가지고 턱 안겨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쳤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그럼 미친 짓을 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야 됐는데, 저는 불효자식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여기로 말하면 두 분 다 공무원이셨어요.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사셨던 분들이었던 거죠. 아침 일찍 출근하면 저녁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거의 키워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또 이모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이모 집에서 살면서 또 학교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또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뭐 사춘기라는 게 뭔지도 몰랐죠. 네, 그렇게 사춘기가 오고 나서 부모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때부터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북한에서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이모처럼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이모 집에서 살면서 봤을 때 이모네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희 집은 그렇게 빈곤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이모 집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네, 이모같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했던 거죠. 못 박는 얘기를 했을까 너무나도 후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후회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네. 그렇게 이제 또 저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꿈이 바로 저희 이모처럼 큰 장사꾼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집안에서 맞이이다 보니까 저를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4년제 대학은 못 보내더라도 하다못해 2년제 전문대라도 보내려고 이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네, 그때 이제 간호전문학교에다가 네, 억지로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하도 원하니까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오직 머릿속에는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지 공부가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주사를 찌르는 거, 네, 다른 사람한테 찌르는 주사마저도 저는 저 눈으로 못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적성에도 너무나도 안 맞았고, 그렇게 이제 몇 달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전혀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네, 주사를 꼽는 것도 못하겠고, 나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 결국에는 이제 네,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때는 이때라 싶어가지고 그때 이모가 하는 장사를 도와주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뭔가 나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이모부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때 한국 드라마를 처음으로 딱 보게 되었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자본주의 개방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었고 어느 순간 와,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제 안기부 일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네, 한국으로 갔다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가뜩이나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죽겠는데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저희랑 한 동네에서 살던 언니가 중국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어떻게 우연찮게 연락이 돼서 일단은 중국으로부터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저랑 같이 드라마에 빠져 살던 네, 친구들이랑 다행히도 마음이 맞아서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네,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압록강을 건너고 나서 정작 중국 땅에 발을 디디니까 아, 내가 괜히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마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네, 제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